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의 지각 해킹 이슈 관련해서 보상 가능성과 이 결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났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파이코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 해킹이 나쁜 거다, 그래서 해킹을 파이코인에서 코어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파이코인의 이 원리를 살펴보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보시면서 도대체 이게 어떠한 내용들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뭐 어느 분이 이렇게 글을 올리십니다. 먼저 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무지랭이에 가까운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틀딱입니다. 한편으로는 나이가 깡패라고 큰일이 닥쳤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기도 힘든 나이라 소심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파이 보안 시스템이야 오죽 잘 해놨을까요? 코어팀 컴퓨터 해킹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건 알겠고, 개인 폰과 보안 설정 및 비밀 구절 유출 등에 대한 건데 나름 각자의 안전 방식으로 설정을 해놨을 겁니다. 하지만 늘 훔쳐가는 쪽이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겠지요. 금고 앞에 레이저 광선으로 겹겹으로 쏴놓은 상태에서 누구든 레이저에 걸리면 즉시 비상벨과 붉은 등이 켜져서 침입을 할 수 있는, 그걸 훔쳐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비상벨과 붉은 등이 안 켜진 상태에서 금고가 털렸다고 해서 은행 주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메인넷 체크리스트 3번 색깔로 해킹 맞다 아니다 양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펜타곤 해킹 사건이나 북한의 해킹 기술로 봤을 때 개인 핸드폰은 어떻게든 털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옆에서 자기 동료를 사자가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일 할 수 없는 양 뭉쳐서 풀을 뜯고 있는 물소대처럼 나만 아니면 되로 생각하고 해킹을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빈정거리고 상처를 입을 만한 심한 말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너를 지켜라, 쉽게 얘기해서 한 줄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 해킹 당했다고 글 올리고 계좌번호 올려서 이런 식의 말도 좀 아닌 것 같고요. 풀 뜯는 물소를 공격하는 사자가 구티어 자기가 주목받는 것을 바랄 바보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작이다 주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졸부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떨어질 거 쉬쉬하자는 분들, 입마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재밌는 인간 세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과거에 파이체인몰 대량 계정 탈취 시연 영상이라고 해서 올라온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먼저 올려드릴 건데 한번 요거 잠깐 보고 올게요. 이게 뭘 하는 행위인지. 뭐 대충 뭔지 모르겠으면 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토큰이 인종 식별자라고 적어 있으면 사실상 로그인 된다고 보면 된다.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별표 처리했으니 영상 본다고 계정 탈취 안 되니 안심해라. 자, 지금부터 밤새서 긴급 패치했다고 하는데 점심 먹고 봐야겠다 하면서, 파이체인몰로 비밀 구절 탈취가 되냐? 노노, 될 리 없음. 다만 받는 지갑 주소에 실수로 비밀 구절 넣은 사람이면 탈취 당했을 수 있음. 근데 애초에 지갑 주소에 비밀 구절 넣지 말라고 영어로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이 보여주는 건 파이체인몰에 판매한 적 한 번이라도 있는 파이오니어들 계정으로 강제 로그인 한 거라고 보면 된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체인몰에 한 번이라도 로그인 했다라는 이런 분들은 탈취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걸로 뭐가 가능함? 지갑 주소 변경해서 내 거로 다 들어오게 조작이 가능하고, 로그인해서 이것저것 테스트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확인함, 해당 유저가 누구한테 판 건지부터 전부 다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야.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너나 심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치는 중인 모더하고 얘기해서 담당자들 밤새서 고쳤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요렇게, 이건 다른 경우이긴 한데 요렇게 지금 탈취를 당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남 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지갑을 열어보니 깡그리 털렸네요. 정보 노출은 관리 측면에서 완벽했다고 생각들며 파이체인몰에 판매 상품 4건 등록한 사실이 있는데 좀 전에 삭제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을 청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제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파이코인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파이 체인물과 관련된 건지 뭔지도 알 수 없는데 파이코인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댓글들을 쭉 보면은 전송된 주소가 피해자분들과 동일하다. 다수 파이 체인몰 이용자들이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앱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맞아요. 파이 측에선 해커톤만 신경 쓰는 분위기, 채굴자는 신경 안 쓰는 답답함. 자, 체인몰 이용자들만 그런 거예요. KYC 인증자들 대상으로 특히 체인몰 이용 파이오니어 대상자들만 노린 것 같다. 짱깨 놈들 못 믿는다. 해킹범이겠다. 안 열어본 분들이 더 있겠다. 속 많이 상하시죠? 인내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대처하고 계신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요거에 보면은 위험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뭐 코어 코인하고 과거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코어 코인 하시는 분들이 요번에 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는 요런 설명이 나오죠. APK 파일은 iOS의 APA와 다르게 뭐 짤 포맷을 사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돼 있고 위험성, 앱을 APK 파일로 직접 설치하는 일은 보안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구글이 검수한 뒤에 앱만 등록되는 플레이스토어와 달리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기 위해 만든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그런 앱일 가능성이 있고 몽캠피싱, 스미싱 등 범죄를 저지를 때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해서 피해자의 폰을 해킹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료 앱을 무료로 쓰게 해준다면서 유혹한 뒤에 폰을 해킹하는 이런 수법도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보면은 2020년 9월호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 내용을 탈취하는 악성 앱이 유포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미 해킹 이슈는 굉장히 큰데 일단은 이게 뭐 코어코인에다 딱 저격을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알 수 없는 앱 설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코어코인 앱이 설치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앱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딱 틀리다라고 단정 짓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왜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휴대폰 없이 컴퓨터 한 대로 수천 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고 자동으로 채굴까지 가능해서 파이의 가치 하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능하다는 건 둘째치고 KYC가 되는지 메인넷으로 넘어간 건 어려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KYC 정보를 대행하거나 조작하는 게 가능해. 그리고 KYC 대행도 비교적 저렴하게 해결 가능하고 KYC를 내부적으로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 그냥 같은 파이오니어들이 서로 신분증 보면서 검사해주는 개념이잖아. 법 준수,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위 방식대로라면 애초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파이오니어가 제공한 KYC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법적으로 파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야. 개인정보 보호 책임 수재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KYC를 강화했다고 치면 어쩔 거임. 자, 보면은 채굴 공식에 문제가 있어서 노드 보상 수치를 조작해서 남들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채굴할 수 있어. 파이의 가치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 이야기를 들은 몇 년째 조작범들이 하고 있어서 찾아내기도 힘들고 막을 방법도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채굴 공식에 문제가 있다고 치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니, 안타깝게도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걸 빠르게 판단하고 갈아엎을 수준도 아닌 것 같아. 파이 이미지도 개박살 났는데 보안 문제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한다? 더더욱 가치 하락을 면치 못해. 차라리 숨기는 게 이득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겠지. 나도 왜 안 고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일단 문제에 대한 의식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근데 뭐 이렇게 이 정보는 전달된 거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파이 코어팅과 웨스 스펜서 기타 모더들 멘션된 내용이니 이미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정상적으로 패치가 된 문제점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1티어 거래소는 상장 전 자체 감사팀에서 보안 감사라는 걸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감사를 할까? 피해 입을 텐데 굳이 리스크를 지고 싶겠어? 보안 감사 때 개박살이 나면 상장을 못 하겠지. 그리고 하위 티어 거래소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다. 애초에 보안 감사 안 하고 상장시키는 경우도 많잖아. 다만 갑자기 한순간에 가치가 0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 정도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좋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왜 쓰는 거냐? 자, 외국 업체에서 보안기술 연구하는 보안기술연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뭐 쭉 내용을 보면은 부업이나 취미로는 기업들과 계약해서 침투해서 보고서 써주고 ISP 통신사 운영하고 있고 지인들 제품 개발도 도와주고 인베디드 IoT 장비 같은 걸로 취미도 만들고 있다. 국제 해킹 방어대회 같은 곳에 문제 출제도 하고 심사위원으로 나가서 그런 거 매년 참가도 한대요. 근데 너무 하는 게 많으니 개소리 같아. 아쉽지만
뭐 내가 내뱉는 내용 중에 거짓은 없어 라고 얘기하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뭐 이런 약도 먹고 잤다라고 얘기들도 한다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살도 많이 빠졌고 운동도 하고 정신도 좀 안정적으로 돼서 잡병은 사라졌다. 쭉쭉쭉 내용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파이코인이 뭐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이코인에 대한 별 악감정은 없고 너네가 채굴하던 말던 신경 안 쓴다.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제공하는 정보는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분은 코인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전에 신상 털린 거 봤는데 그거 다 조작이냐?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아님? 해가지고 트위터 프로필 개인 웹사이트 링크드인으로 서로의 링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경력을 허위로 쓰면 취업을 제대로 하겠냐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너네 아버지는 아직도 파이 캐냐 너는 캐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안 하는 게 좋다곤 이야기했다. 그래서 예전만큼의 열정은 많이 식은 것 같아 보였고 KYC 기다리고 계시더라. 상세한 건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분의 아버지도 채굴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유사코인 중에 추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부류에서 인기가 생겼을 때 자산에서 5에서 10% 투자할 의향은 있다. 파이코인 및 유사코인은 안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넌 보안 전문가라면서 편협적인 사고로 코인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하고, 경제 공부도 했었고, 뭐 이렇게 쭉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도 투자라는 걸 할 때 깊게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투자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실수한 거는 2015년에 1비트코인 팔아서 일본 여행에 쓴 거야 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비밀구절 사태는 뭐야 라고 하면서 다르다 라고 얘기했고 맥락을 모르는 유입들도 있어서 좀 이야기를 설명하자면 쭉 보면은 뭐 고소장 쓰는 것도 깜빡하고 있네부터 해서 등등등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사태는 파이코인의 파이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파이오니어 개개인이 지켜야 하는 기본의 마인드라고 하는데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허들이 높고 지켜야 할 게 많아서 짜증나는 건 나도 너무 짜증나고 번거로운 건 나도 알아. 보안업 종사자의 이전에 같은 인간이잖아. 자, 다만 파이 지갑 주소가 계좌번호면 비밀구절은 비밀번호 플러스 보안키 정도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 말이야. 이게 휴대폰이나 PC에 저장하는 게 문제가 되냐고 물으면 당연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다만 너가 더 취약한 환경에서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분이 얘기하는 건 파이코인을 무조건 깔라고 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이 글을 굉장히 당시에 공감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글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자, 보시면 나오듯이 PC나 스마트폰이 해킹당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당해봐야 원인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이상한 사이트에 비밀 구조를 붙여넣었다. 개인 부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베트남이나 다른 데선 이걸로 많이 해킹하는 것 같더라. 최근에도 가짜 사이트를 털어먹는 거 확인을 했다 라고 얘기하며 악성 웹사이트 파이 브라우저, 파이 앱이 클립보드를 통해 몰래 긁어왔다. 이건 오늘 불가능한 걸 보여줬지. 테스트 안 해본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느낌상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립보드의 해킹 가능성은 사실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이다 라는 거고 설치한 파이코인 관련 탁코인 관련 앱들에서 클립보드나 파일을 몰래 털어갔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클립보드를 몰래 긁어가기는 어렵지만 앱의 형태의 경우에는 클립보드를 그냥 가져가는 게 가능하긴 해. 다만 이러한 경우에 어떤 앱이 내 정보를 가져갔는지는 알아내기 힘들다. 그래서 잘 티도 안 나서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하고 사토시 앱이 비밀구조를 뜯어갔다. 혹시나 해서 간단히 뜯어봤는데 일단 개인정보나 개인 데이터가 코어 쪽으로 보내지는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하고 당장 봤을 때는 아니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시스템 결함으로 해킹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이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일단 잃은 돈이라 생각하고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정말 안타깝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비밀구절 대부분을 외우고 있다면 앞뒤 단어만 외우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고 단어 개수는 5,000개에서 6만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다. 무차별 대입이라는 방식이 있거든. 현대 컴퓨터에서 36억 개의 연산은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고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방금 전까지 했던 얘기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결국에는 파이코인이 해킹을 당한 것은
개인 부주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다라는 게 사실 아쉬운데, 이 개인 부주의에 대한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클레이튼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클레이튼이라는 프로젝트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스테이킹을 통해서도 클레이튼을 얻을 수 있고, NFT 거래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매 판매를 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게 클레이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여기에 있죠. 클레이튼도 사실 해킹 사건이 2번 있었어요. 2번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는 개인키 해킹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보면은 클레이튼의 잘못이라고 보기엔 살짝 애매해요. 클레이튼이 아니라 이제 클레이스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정말 개인키가 해킹이 돼가지고 개인이 8억 8천만 원이라는 피해를 본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해킹 지갑 사건은 이렇게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다. 해킹자는 개인 지갑에 접근해서 개인키를 변경하거나 지갑 내 자산을 처분하고 부정한 명령으로 갈취를 했다. 1억 5천만 원을 유출하고 남은 금액도 개인키를 변경해서 부당하게 취득을 했고, 코카 파이낸스, 클레임 스왑, 그 다음에 이클립스, 크로노스에 남아있는 자산을 지키려면 협조 요청에 응해주셔야 될 것 같다. 클레이뱅크와 클레이스왑은 모두 인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갑에 있는 거를요, 어떤 특정 사이트와 연동을 합니다. 특정 사이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특정 사이트는 뭐가 될지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클레이스와 코코아 파이낸스, 이런 게 특정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스왑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이제 플러스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지갑을 연동시키는 이런 로그인하는 사이트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디랑 연동을 했는지 보려면 이렇게 보시면 크롬의 삭제, 확장 프로그램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카이카스를 열어볼게요, 제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뜨는데, 여기 설정 버튼이 있어요. 이 설정 버튼이 있으면은 이쪽에서 이제 접근 권한 관리라고 해서, 이쪽에 보면 접근 권한을 가진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연동이 돼 있거나 계속해서 유지가 돼 있는 경우가 여기 뜨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꺼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 모두 초기화 이렇게 시켜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해서 그랬을 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뭐 2가지겠죠.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사이트들에 연동돼 있는 거에 문제가 있거나 해킹을 당해서일 수도 있고, 2번째는 뭐 개인의 부주의 또는 뭐 그 기기의 해킹,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3번째, 여기서의 말하는 요것은 이제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에다가 내가 비밀 구조를 관리하거나 했을 가능성인데, 이 당시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 뭐 3번째는 뭐 이메일에다가 관리하거나 뭐 클립보드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 클립보드 같은 데다 관리했다가 이런 거 탈취, 또는 이메일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이 관리했다가 이메일이 해킹당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4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노트북을 누가 몰래 훔쳐봤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이트 연동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건 결국에는 작년 3월에서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은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해결 못 해줍니다. 뭐 클레이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냐? 이런 거 못 해줘요. 그 카이카스를 만들었던 이 카이카스 어때요? 카이카스에서 요거를 보상을 해줬냐? 아니요. 이거 보상 이런 거 못 받습니다. 해킹을 당하면 그냥 날아가요. 왜? 그 범인이 누군지 잡기도 되게 힘들 뿐더러 요거는 개인의 부주의, 뭐 이런 거의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돌려받기, 그 다음에 100% 돌려받기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메타마스크 볼까요? 자, 메타마스크에서도 보면은 점에 보면은 이렇게 연결된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 해제를 눌러줘야 됩니다. 연결 해제. 여러분들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내가 해킹을 당해도 뭐야, 해킹 당했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해킹 당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결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체인몰과 연동을 이미 해놨으면 그 해당 사이트, 파이 체인몰 사이트에서 연동 해제를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파이체인몰에 대한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고, 아직 저는 지갑이 연동도 안 됐지만 나중에 그 뭐랄까 메인넷이 된다고 한들 파이체인몰 같은 경우는 쓰기가 좀 신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리에이스님, 이런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슈, 뭐 지갑 해킹 이슈에 대한 보상 가능성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 이것을 뭐 코어팀에서 선심을 써줘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상해줄까에 대한 이런 방식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럼 이거를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했을 때 제 자산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죠. 아까 전에 제가 카이카스 해킹에 대한 거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거기 플레이 수업 자체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 일단 개인이 그냥 해킹을 당해서 했을 경우에 이것이 만약에 그냥 전체적인 문제였다면은 보상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렇게 개인 해킹이 당한 경우에는 뭐예요? 보상을 받지 못해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잡지도 못하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좀 비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파이코인 이거 해킹 당한 사람들은 너네의 잘못이다. 사실은 너네의 잘못? 저는 가장 큰 원인이 그렇게 해킹을 당하신 분들은 뭔가 사이트에 들어갔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해킹에 대해서 뭔가 쉽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화를 써요. 내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문자하고 전화만 이렇게 주고받고요. 카톡도 심지어 안 써. 근데 갑자기 폰 해킹 당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는 이 여기다가 임시로 프로그램 같은 걸 맘대로 설치할 수 있나요? 문자하고 전화만 쓰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부주의라든지 내가 이상한 행동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게 부주의한 행동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해킹을 당해서 여기 보안이 쉽게 뚫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게 코어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인의 경우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클레이를 뭐 이 사람한테 지급을 해줬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당시에 카이카스 측에서 뭔가를 해줬다라는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해킹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게 진짜 해킹이겠죠. 자, 보면은 어카운트 to be deleted라고 뜹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2주 안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2주 안에 요거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캔슬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캔슬 버튼 누르지 않으면 요것은 계정이 날아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가입만 하고 채굴 안 하는 팀원들의 계정을 삭제시키다가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해킹을 어떤 사람들이 시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이상 증상이 뜨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점은 뭐냐면, 결국에 즉 파일을 내가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계정까지 해킹을 당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왜? 파이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았고, 이 파이 브라우저와의 연동, 계정과 연동을 결국에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코인, 이 파이 네트워크 앱 자체에서 뭐예요? 계정에 있는 그 지갑 정보, 체크 리스트가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아니면 저렇게 계정을 삭제하려고 하면은 딜리티드라는 이런 내용도 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런 영향력이 있을 때 그 뭐랄까 해킹에 대한 거라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애매모호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할 때 모더분들한테 얘기한다고 모더분들이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나요? 절대 못 해줍니다. 왜? 결국엔 코어팀하고 개발자 뭐 이 사이에 어느 정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 뭐랄까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지, 모더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코인은 여러분들이 지갑 해킹 이슈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엔 뭐냐, 크게 나눠보면은 클립보드 이슈라고 하는데, 이 클립보드도 결국에는 간수한 사람들의 잘못이고, 그 다음에 지갑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니모닉 코드나 비밀 구절, 보관 방식 있죠. 이 보관 방식이 잘못된 경우, 이 두 가지가 거의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사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부수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해킹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일단 하지 말고 기다려보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뭐 선구적으로 하는 것들, 선제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파이와 연동시켜서 지갑과 연동을 하는데 거기에 뭔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갑 보관에 대해서 뭐 비밀 구절 이런 거 보관을 잘못한 걸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한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저도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결국엔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때 잡지 못한 사례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례들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2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될 때 그 사건 있죠. 결국엔 그 사건도 잡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그거 같은 경우 이거랑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갑 주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특정인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동결 처리를 한다? 사실상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갑 비밀 구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따로 뭐 비밀 구절을 적어 놓던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 이걸 뭐 카메라로 찍어 놓으면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분실하거나 해킹을 당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결국에 카메라 비밀 구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하나 또 인식을 해버리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상 가능성 이런 것들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되고, 결국에 비밀 구절도 잘 간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뭔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번거롭더라도 따로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랄까요? 가끔 로그인 정도 해주시는 거. 그리고 어딘가 특정 사이트에 연동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상한 사이트에서 뭐 민팅을 한다 했을 때 여기다 지갑 연결을 해서 그걸 구매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승인하는 순간, 뭐 서명하는 거 승인하는 순간 이때부터 지갑에 있는 거 싹 털리는 거, 뭐 이런 개념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NFT 같은 거 다 털릴 때 있죠, 지갑에 있는 거. 그런 경우처럼 지금 파이코인에 있는 지갑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그런 경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또 결론을 질 수 있어요. 왜냐? 현재까지 이 이슈가 벌어진 지 2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그런 피드백들이 없는 걸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이 해킹과 관련한 이슈 여러분들의 각자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